우리는 흔히 보면 알 수 있다고 믿고 들으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보는 눈으로 읽고 의미는 귀로 듣는 것이라 여기며 그 과정이 막히면 생각도 멈춘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할 한 인물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으며 말할 수도 없었던 상태에서 조차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헬렌 켈러. 그녀의 삶은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의미를 만들어낸 선택의 기록이었습니다. 1880년 미국 엘라베마주의 작은 마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태어났을 당시만 해도 그녀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지 않았고 부모 역시 평범한 미래를 그리며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후 19개월 무렵 정체를 알 수 없는 고열과 병을 앓은 뒤 이 소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시력을 잃고 청력을 잃고 말하는 능력까지 잃게 되었으며 그 사실을 스스로 인지할 수조차 없는 상태로 세상과 단절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헬렌 켈러였습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며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없는 상태는 어린 헬렌 켈러에게 세상을 끝없는 혼란과 공포의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무언가를 원해도 설명할 수 없었고 왜 거절당하는지 이해할 수도 없었으며 그 답답함은 분노와 폭력적인 행동으로 표출되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은 아이를 사랑했지만 어떻게 도와야 할지는 알지 못했고 결국 헬렌은 통제할 수 없는 아이라는 인식 속에서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이 시기까지의 헬렌 켈러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위대한 인물의 어린 시절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었습니다. 변화는 한 사람의 등장으로 시작됩니다. 1887년 헬렌이 7살이 되던 해 한 젊은 여성이 헬렌 켈러 가정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녀의 이름은 앤 설리번. 어린 시절 시각장애를 겪었고 자신 역시 사회로부터 버려졌다는 감각을 몸으로 겪어온 인물이었습니다. 앤 설리번은 헬렌을 동정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고 통제해야 할 문제로도 보지 않았으며 배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시선이 한 소녀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앤 설리번은 헬렌의 손바닥에 알파벳을 하나씩 천천히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컵을 만지게 하고 손바닥에 W, A, T, E, R을 쓰고 물에 손을 대게 하며 다시 철자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헬렌에게 이 모든 것은 의미 없는 자극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물가에서 차가운 물이 손에 쏟아지는 순간 헬렌은 갑작스럽게 하나의 연결을 깨닫게 됩니다. 이 감각과 손바닥에 적히는 기호가 같은 것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 헬렌은 집요하게 사물의 이름을 묻기 시작했고 세상은 더 이상 혼란의 덩어리가 아니라 의미를 가진 공간으로 바뀌어 가기 시작합니다. 헬렌 켈러는 특별한 감각을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촉각과 사고를 연결하는 법을 배웠고 개념을 쌓아가는 방법을 터득했으며 보지 못해도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 나갔습니다. 점자와 수화, 촉각 발음을 익혀가며 그녀는 글을 읽고 글을 쓰고 마침내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완벽한 발음은 아니었지만 그 과정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한계를 조금씩 허무는 과정이었습니다. 1900년 헬렌 켈러는 레드클리프 대학에 입학합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성취가 아니라 장애를 가진 사람이 대학 교육의 한가운데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사회에 처음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앤 설리번은 모든 수업에 동행하며 교수의 말을 손으로 전달했고 헬렌은 그 내용을 사고로 정리해 과제를 제출했습니다. 그 과정은 기적이라기보다는 지독한 노동에 가까웠지만 오랜 시간 끝에 헬렌은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헬렌 켈러를 불가능을 극복한 인물로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진짜로 특별했던 이유는 그 이후의 선택에 있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사회주의자가 되었고 노동자의 권리를 지지했으며
여성 참정권 운동에 참여했고 전쟁과 불평등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사랑받는 상징으로 머무를 수도 있었지만 논란을 감수하고 발언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사람들이 헬렌 켈러를 존경했던 이유가 그녀의 사상 때문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녀가 조용히 감동을 주는 존재일 때는 환영받았지만 정치와 사회 구조를 말하기 시작하자 비판과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일부 언론은 그녀의 사상을 평가절하하며 장애가 판단력을 흐린다는 모욕적인 주장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헬렌은 침묵하지 않았고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위치를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헬렌 켈러의 삶은 감동적인 성공 서사로만 정리되기에는 너무 많은 교훈을 남깁니다. 그녀는 장애를 극복한 인물이기 이전에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존중받기를 원했고 사회 안에서 동등한 시민으로 발언하기를 원했습니다.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으며 말하기 어려웠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을 스스로 해석하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멈춘 것이 아니라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고 듣지 못했기 때문에 침묵한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있는 기준을 스스로 세우려 했습니다. 조건은 언제나 한계를 설명해주고 기준은 그 한계 안에서도 어디까지 나아갈지를 결정하게 합니다. 하지만 헬렌 켈러는 그 기준을 타인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환경과 조건을 이유로 결심을 미루고 여러 계획들을 포기하지만 헬렌 켈러는 가장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길을 택했습니다. 역사는 멈춘 이유가 아니라 멈추지 않은 선택을 기억합니다. 이상으로 위인 도서관 헬렌 켈러 편을 마칩니다. 역사는 끝나지 않고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위인 도서관이었습니다.